호우청 격자무늬 유목민 유래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호우청 발굴 사진이고요. 이런 식으로 발굴이 됐습니다. 호우의 뜻이고요. 사발이죠. 여기서 그 호우 밑바닥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바로 광개토 대왕이죠. 근데 거기서 두 글자가 해석이 안 됐습니다. 기울어진 격자무늬 맨 위, 빨간 거요. 그리고 맨 아래 열십자. 그래서 발굴 보고서에는 십자나 격자는 그저 여백을 채우기 위한 부호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물정자의 변청 과정이고요. 여기 보면 기울어져 있지가 않죠. 그런데 왜 기울어진 격자 문양을 우물정자로 해석을 했냐면 한자의 발전 과정에서 어느 시기에 기울게도 썼다고 합니다. 이건 고구려 비석의 이름이고요. 거기서 제가 전부 확인해 봤습니다. 혹시 격자 문양이 있는지. 근데 불행하게도 격자 문양이 없었습니다. 이 두 개는 기존의 학설과 발굴 과정을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아주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건 삼국 시대의 초기 부여 고구려의 위치와 그 당시에 옆에는 흉노 제국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흉노가 한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서진을 했다라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격자 문양을 광개토 대왕의 상징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걸 유목민 관점으로 질문한다면 맨 아래처럼 격자 문양은 광개토 대왕의 탐가인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탐가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맨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동물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찍는 인두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소, 말들은 이렇게 탐가를 했고 작은 동물, 양, 그리고 염소들은 귀에다가 칼로 칼집을 냈습니다. 시베리아하고 유라시아 대륙 전부 이런 유목민들한테 많이 퍼져 있는 문화입니다. 맨 위쪽 이게 징기스칸과 아들들의 탐가입니다. 그 의미가 개인에서 가족, 혈통, 판,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이건 몽골리안 탐가고요. 근데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십자, 격자무늬 외에도 X자, 만자, 소자, 공자 등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줄이요. 근데 그게 몽골리안 탐가에 전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42번, 55번, 74번, 그리고 110번도 있네요. 이건 시베리아, 유라시아 대륙에서 유목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문양인데 거기에 우리가 찾고 있는 격자 문양이 있죠. 기울기도 똑같죠. 기울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10번을 보시면 화살표 밑에 보면은 빨간 청 같은데 거기에 있는 문양과 똑같죠. 근데 이게 웅간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무늬는 오직 천황, 황후, 왕후, 황족들만 사용하는 무늬였습니다. 이 무늬조차도 유목민의 문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사진에서 가운데와
맨 오른쪽 문양도 한반도와 관련 있는 문양입니다. 그리고 이건 울란바토르에 있는 동상인데요. 몽골의 대표적인 그런 탐가 문양들을 기념해 놓기 위해서 만든 동상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찾고 있는 격자 문양이 있죠. 그리고 한반도에서 많이 발견되는 만자, 불교 만자 같은 그런 문양도 있고, 그리고 반달 문양이 있습니다. 이 반달 문양이 삼국사기에는 신라의 군기가 이런 반달 모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반달 모양이 있습니다. 36번에 있죠. 요 밑에 거는 몽골 국기에 있는 문양인데 거기에서 태양과 달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몽골의 전 민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요건 그 동상의 내면이고요. 이건 한반도에서 나온 격자 문양입니다. 가야토기 위에도 있죠. 유목민의 격자 문양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목민의 집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몽골어로는 게르라고 합니다. 보통 유르투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각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틀립니다. 근데 형태는 동일합니다. 이게 맨 위에 그 붉은 깃발이 키르기즈스탄의 국기입니다. 거기에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은 태양이 아니라 그 유목민의 집의 빛 들어오는 부분을 형성한 겁니다. 요것이 유목민들한테 굉장한 의미를 가집니다. 요게 너무 중요해서 요것을 나무왕관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형태가 이렇게 격자무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개짜리도 있고요. 나무가 4개, 5, 6, 7, 8개짜리도 있습니다. 10개 넘는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고 있는 2개짜리 똑같죠?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유목민 집 바람에 날아가지 말라고 묶는 끈인데요. 그 모양도 이렇게 격자 무늬가 있습니다. 근데 맨 아래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전에 일본 황실에서 쓰는 그 문양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격자 문양 아니면 우리가 찾고 있는 격자 문양 아니면 이렇게 마른 목골 일본 황실에서 쓰고 있는 그런 문양이 나옵니다. 요건 벽인데요. 유목민 집의 벽인데 거기도 격자 문양과 십자 문양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격자 무늬를 유목민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방어, 수호, 부정 제거를 상징합니다. 근데 옆에 그림은 천마총 그림인데요. 거기 뒷배경을 가만히 보시면 격자 문양이 전부 들어있습니다. 이게 부정 제거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주에서 발굴된 말, 방울도 격자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둘렛이라는 희생제가 행해지는 장소인데요. 거기도 격자 문양이 외벽에 이렇게 있습니다. 격자 무늬는 방어와 수호, 부정 제거뿐만 아니라 대지의 신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만주에서 발굴된 고구려 유물 중에 요양구성 유적을 보시면 거기 기와에도 격자 무늬가 있습니다. 부정 제거죠. 그리고 스키타에게 청동소대도 격자 무늬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나온 벽돌에도 이렇게 격자 무늬가 있고 신라 금관에도 이렇게 격자 무늬가 전부 있죠.
앞부분에도 맨 마지막 오른쪽 사진 거기에도 앞부분에 격자 무늬가 있습니다. 전부 부정 제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건 허리띠 고리입니다. 거기에도 말 윗 중간 부분에도 격자 무늬가 있고 다리와 다리 사이에도 격자 무늬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흥미로운데요. 첨성대 꼭대기에도 이런 격자 무늬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우물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능선유지 백제유물에도 이런 격자 무늬가 나왔습니다. 근데 용도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수메르와 이집트 상형 문자까지 격자 무늬가 있는지 좀 알아봤는데요. 수메르 그 문자에서 길을 뜻하는 단어가 격자 무늬입니다. 근데 기울기가 똑같죠? 이건 좀 흥미로워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질문. 격자 문양은 탐가인가? 결론. 격자 문양은 유목민의 탐가에서도 발견된다. 고구려 신라 백제가야의 탐가 문양을 유목민의 탐가로 바라보는 견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제거 뜻을 포함한 격자 문양을 유목민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이 십자 문양은 유목민에게 무슨 의미인가?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고조선의 태양 숭배를 나타내는 유물입니다. 근데 거기에 십자 문양이 있죠. 이건 동서양 다 포함해서 십자는 태양을 뜻한다고 합니다. 옆에 사진은 샤먼 무당 사진인데 거기에 북에도 십자 문양이 있죠. 물론 탐가에도 십자 문양이 있습니다. 34번, 33번 좀 변형된 스타일이죠. 그리고 46번 원형 이런 스타일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좀 기울어진 십자 문양 62번, 59번 같은 스타일이요. 십자 문양을 얘기할 때 거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무왕관입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나무왕관은 생명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통로이자 빛과 신령한 기운이 아래로 내려오는 통로로 유목민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이렇게 국기에도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여기 카자흐스탄의 국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근데 가운데 보시면 나무왕관이 있죠. 그리고 옆에는 말이 있죠. 날개가 달린. 그게 뭐죠? 천마. 천마총의 천마와 비슷하죠? 키르기즈스탄의 국기에 있는 거는 3개가 이렇게 교차한 스타일인데 3개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옆에 4개가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2개, 3개, 5개, 뭐 이렇게 8개, 9개, 10개, 11, 12, 뭐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격자무늬 아니면 십자무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요거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그 나무왕관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가 하는 건데요. 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쪽은 격자 문양을 쓰고 있습니다. 주로요. 근데 몽골리아 쪽은 이렇게 가운데가 원형이 들어가 있는 걸 쓰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원나라 시대 때 그 불교가 몽골 쪽으로 들어가요. 그럴 때 불교의 상징인 이 수레 요 모양을 따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몽골은 격자문이 아니었으면 그 맨 위에 있는 원형 스타일 이런 스타일을 썼습니다. 근데 그 격자 문양이 흉노 제국의 서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서진한 지역에서
이렇게 격자 문양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몽골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변화였고요. 12세기 이후에 몽골 바로 위쪽에 투바 공화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러시아 영토인데 거기는 몽골과 이렇게 가까운데 거기는 아직도 격자 문의를 쓰고 있습니다. 이 문화가 보존이 됐다라는 거죠. 남아왕관이 생명,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통로이자 빛과 신령한 기운이 아래로 내려오는 통로로 인식한다고 했죠. 그 의미가 신의 중개자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무당, 샤먼의 상징이 됩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맨 꼭대기 부분이 남아왕관인데 그 꼭대기 부분이 무당의 모자와 유사합니다. 그쵸? 거의 뭐 똑같죠? 보시면 십자 문양으로 된 모자를 쓰고 있죠. 예, 이런 식으로요. 근데 세 번째 사진 맨 위를 보시면 거기에 사슴뿔이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슴뿔이 크죠? 이런 식으로 달려 있는데 네 번째 사진이 한반도의 그 삼국시대의 왕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청난 영향이 있는 게 보이죠? 유목민의 샤먼의 재래용 모자와 형태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우표 보이시죠? 그 우표에 있는 게 뭐냐면 키르기즈스탄의 모자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아직도 이렇게 십자 문양이 남아 있습니다. 유목민의 문화죠. 그리고 이 돌에 새겨져 있는 것은 원형 안에 있는 십자 문양 그리고 사슴들 그게 무속적 의미를 가집니다. 유물에서 발견된 십자 문양을 보겠습니다. 카펫인데 맨 위에 이렇게 십자 문양이 있죠. 그리고 북에서도 이렇게 십자 문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찢어진 북을 좀 보면 백제에서 발견된 기와의 이 앞부분 고개가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띱니다. 근데 백제 5세기 수막세를 보면 정말 똑같습니다. 십자가 4개가 있고 원에 있는 거 있죠? 4개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도 십자 형태고 그리고 북을 보면 끝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 형태도 비슷하죠? 그 수막선은 직선으로 3개로 나눠져 있고 끝이 북에서는 좀 원형으로 이렇게 말려서 나눠져 있고 그리고 가운데도 십자가 하나씩 더 있죠. 이건 거의 뭐 비슷한 형태라고 봐야죠. 그럼 이 의미가 뭘까요? 예, 샤먼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천마청에서 발굴된 금동제 발이와 뚜껑입니다. 거기 맨 위에도 이렇게 십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사용 그릇입니다. 그리고 청동방울에도 제사용으로 추정이 되는데 거기도 십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호우도 제사용 그릇입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지금 맨 끝에 십자가 있죠. 이것도 한반도에서 출토된 톡인데 거기에 이렇게 맨 위에는 사람이 있죠. 근데 다리가 2개죠. 그 밑에는 다리가 3개인 사람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표시한 것 같은데요. 요게 탐가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64번 그리고 밑에 다리 3개인 사람 그리고 X자는 그 샤먼을 뜻하는 그런 태양 그런 문양이죠. 그런 게 있고 백제 와당에서도 출토됐습니다. 이건 샤먼의 북입니다. 보면 사람 형태를 취하고 있죠. 맨 끝을 보면 다리도 있습니다. 조그맣게 2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천들이 달려있죠. 팔에. 근데 긴 천과 짧은 천이 있죠. 그 짧은 천이 아니라 금속물질입니다. 그게 샤먼이 몸통을 잡고 흔들면 그게 가죽을 쳐서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샤먼이 바깥쪽은 주걱으로 칩니다. 그래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형태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호우 밑바닥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격자 무늬를 맨 위에다 두고 선을 긋고 한 줄에 4글자씩을 썼는데 끝에 떨어지는 그 끝이 전부 다 틀리죠. 길이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요게 이런 식이죠. 샤먼의 옷에 이렇게 달려있는 그 선들. 근데 요게 이것과도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청나라가 그 중국을 정복을 하죠. 그때 1790년에 견융제가 그 돌북을 만듭니다. 돌북을 만들어서 거기에 글씨를 이렇게 적는데 그 스타일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호우, 그 밑바닥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쵸? 똑같죠? 가장 중요한 글씨라고 생각되는 그거 맨 위에다 놓죠? 그리고 글씨를 적죠. 이런 스타일. 그리고 샤먼의 북. 거의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전부 다 유목민과 관련이 있죠? 요거 왼쪽에 4장의 그 그림은 만화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청나라 역사서에 나오는 샤먼이 청나라 황실 안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림입니다. 그 오른쪽 마지막 사진을 보면 거기 돼지가 있죠. 다리 밑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청나라 시대 때도 샤먼이 그 궁중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은 조선시대 1779년에 만들어진 책인데 사전입니다. 사전에 샤먼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샤먼이 영어가 어원이 아니라 만주어가 어원인 그 단어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게 뭐냐면 1935년도에 출판된 책인데 러시아가 그 극동 지역을 자기네들 영토로 하면서 그 전문가들을 그쪽으로 보내서 그쪽의 문화라든지 그런 걸 책으로 냅니다. 그때 알타이족 주술사들의 그 영적 세계를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오른쪽 그림 있죠. 그 유목민들의 집, 그 게르 그 나무왕관 쪽으로 그 알타이족 주술사, 샤먼들의 영혼이 이렇게 나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서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어디냐면 4번 붉은 산 있죠? 거기로 갑니다. 근데 거의 꼭대기에는 유르트 게르가 있고 거기가 뭐냐면 천지 창조주인 대신의 거처입니다. 그런데 요것과 유사합니다. 요건 만주에 있는 장군총 무덤입니다. 고구려 무덤이죠. 그런데 거기 맨 꼭대기에 지금은 그 집이 없는데 기와가 발견되고 기둥 구멍자리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스타일이 그 샤먼의 그 종교 의식 최종적으로 가는 곳 그곳과 굉장히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거기가 뭐요? 천지의 창조주 대신의 거처. 최종 결론입니다. 호의 격자 문양 의미는 1.
고구려 왕실의 탐가를 의미하는 듯 합니다. 2. 처음에는 가족의 의미로 사용했다가 부족, 국가의 의미로 확장한 듯 합니다. 후에 십자문양 의미는 십자문양은 태양을 상징합니다. 2. 나무왕관을 단순화시킨 모양으로 주술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 같습니다. 3. 호의 제사 용도 표시와 왕실의 제사에 샤먼 참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나라처럼요. 청나라에도 샤먼이 참가했죠. 그리고 더 생각해 볼 문제는 한국과 일본에 쓰이는 고대 문양들을 탐가로 바라보는 시선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일본의 격자 문양, 십자 문양의 분포가 유목민들의 이동 경로를 설명해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